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와인TV 사케마스터 여태우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사케 선입견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볼까 합니다. 사케 선입견 다양하게 있죠. 저도 지금 청담동 사케바 와인을 영업하면서 다양한 손님을 접하게 됩니다. 다만 사케에 대해서 많이 접하시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물론 사케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 이런데 온다고 해서 지식을 쌓아야만 올 수 있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챌린지가 있고, 이런 세계도 있구나 라고 접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사케를 처음 접하시는 분,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사케에 대한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지만 전혀 마셔본 적이 없거나 거의 뭐 팩사케 정도 드셔보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선입견들이 그렇구나 라고 할 수도 있으실 거고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선입견에 대한 부분을 한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볼까 합니다. 가끔가다 이런 분은 계십니다. 사케 마스터, 고구마로 만든 사케 한번 좀 추천해 줘봐. 나 일잔을 마셨는데 너무 맛있었어. 사케 마스터, 보리로 만든 사케 참 맛있던데 그거 한번 좀 추천해 줘봐. 이런 분들 간혹 계십니다. 간혹. 많지는 않지만 가끔 있으십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케라고 하는 것은 주 원료는 꼭 쌀이어야만 됩니다. 네, 쌀로만 만든 걸 준마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전체적으로 니온슈 사케라고 하는 것은 주 원료가 쌀이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쌀이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쌀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얘기는 나중에 따로 영상 만들어서 저 링크 걸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가볍게 한번 말씀드리면, 쌀 중에서도 사람이 먹는 식용쌀을 이용해서 사케를 양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케는 사케 전용 쌀을 이용해서 사케를 양조하고 있는데요. 사케 전용 쌀, 주조 호정미, 일본어는 슈코테키마이라고 하는데, 이 주조 호정미 일본 내에서 종류가 약 100여 종 이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야마다니시키, 오마치, 비제노마치, 이와이, 하탄니시키, 고야쿠만고쿠, 미야마니시키, 대와산산,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이 정도 선인데, 다양하게 있는데, 이 다양한 쌀 품종을 이용해서 사케를 양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 원료는 쌀이어야 된다는 부분을 오늘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케는 다 데워 마셔도 되지 않을까? 다 데워 마셔도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나 이거 데워줘, 이거 데워줘, 이거 데워줘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자, 여기서 제가 정확한 결과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데워서 맛있는 사케가 있고요, 차게 마셔서 맛있는 사케가 있고, 그리고 데워도 맛있는 술들이 대부분, 데워서도 괜찮은 술들도 많이 있지만, 절대 데워서 안 되는 술도 있습니다. 절대 데워서도 안 되는 사케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케냐면, 나마자케, 사케, 맥걸리로 따지면 생주, 열 처리하지 않은 생주를 뜻하죠. 그래서 이 생주를 일본어로는 나마자케라고 하는데, 열 처리를 하지 않아서 안에 미생물이 아직 살아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나마자케 같은 경우는 안에 지금 아직까지 발효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냉장으로 한국까지 유통이 되고, 수입사에서도 각 매장에 냉장으로만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술에 한해서는 꼭 차게 마셔야 되겠죠. 자, 일부러 열 처리를 하지 않은 사케를 데워 마실 이유가 있을까요? 차게 마셨을 때 이 온도, 그 다음에 이 상태, 열 처리하지 않은 상태가 이 술이 가장 베스트인 상태, 양조장 입장에서는 이 상태로 출시하고 싶어, 이게 이 사케가 가진 가장 특징적인 맛과 향이야 라고 출시를 했기 때문에,
일부러 데우게 된다면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술에 한해서는 절대 데워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전에는 조금 드라이하면서 사케다운 사케, 좀 클래식한 사케가 유행했고 한국에도 그런 사케 위주로 많이 판매가 되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그렇다고 가장 근최근은 아닙니다. 한 10년 전부터 남아자케가 수입되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남아자케와 다양한 시즌 사케 그리고 향이 엄청나게 화려한 사케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케에 한해서는 온도가 올라가면 이 향들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다운되겠죠. 아니면 없어지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사케의 타입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향이 화려한 타입의 사케에 한해서는 절대 데워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게 드셨을 때 이 향, 그리고 꼭 데워 마신다라는 표현보다는 맛과 향을 조금 더 충족시킨다면 완전 차갑게보다는 실내 온도, 상온 온도로 마시는 것도 좋으시고요. 손으로 글라스로 잡아서 온도를 가볍게 올리면서 하면 향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차가웠을 때 혀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디테일한 감칠맛도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좀 더 보다 맛있게 마시기 위해서는 약간 올리는 정도, 그리고 물론 술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지만 실온에 올려서 실온 정도 올려서 마셔도 괜찮은 모던한 사케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는 챌린지를 할 수 있지만 불을 직접적으로 다해서 열 처리를 해서 마신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이 두 가지에 대한 선입견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쌀을 사용해야 된다. 주 원료는 쌀이어야지만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절대 데워서는 안 되는 술도 존재하지만 데워서 마시는 술도 존재한다. 그래서 술 따라 데울 수 있고 데울 수 없는 술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정도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와인TV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케마스터 여태호였습니다. 재미있으셨나요?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와인TV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